네, 오늘 SK 하이닉스도 강하지만 섹터 순환매 행렬 속에서 코스피 6천이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 텔레그램에서 오늘도 열심히 찾아봤고요. 키워드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관계를 우리는 윈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모멘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관련 수혜 섹터와 종목들 싹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로봇 밸류체인 기업으로 변신 중인 종목들도 리포트에서 찾아왔고요. 오랜 시간 소외주였지만 가치주로 또 탈바꿈을 하고 있는 이쪽 섹터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업과 산업이 시장에서 뜨거운 투자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 관련 기사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며칠 전에 일본이 발빠르게 가스, 화력 발전 등 이 세계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이에 자극받은 우리 정부도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대미 투자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전에 신속하게 1호 투자처를 확정짓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된 내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1순위로 전력망, 원전, 석유화학 이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미국 내 노후 원전 교체 사업 등에 우리가 지분 투자나 금융 패키지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 기자재 수출은 물론이고 이 장기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 수익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 분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 투자의 관점에서 수혜 섹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주들을 또 잘 정리해 놓은 텔레방이 있더라고요. 그 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대미 1호 투자 후보군 관련주입니다. 먼저 원전과 SMR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 노후 원전 교체가 시급한 가운데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운영 경험과 기자재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미국 원전이나 SMR 사업에 단순 하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나 금융 패키지 형태로 굵직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건설이나 장비 수출 마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공 이후에는 장기적인 운영과 유지 보수 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죠. 관련주로 LNG 발전 섹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섹터입니다. 현재 미국은 노후 송전망 교체와 전력 개통 안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AI 산업 팽창이 맞물려 전력 인프라 투자도 필수가 됐습니다. 그 외에 지금 미국에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도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고려 아연을 포함해서 현대, B&G 스틸까지 관련 수혜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호 프로젝트가 조금 더 구체화된다면 관련 수혜 섹터들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의미 있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관련주도 함께 보시죠. 섹터 내에서 이제 한 종목들만 제가 모아봤고요. 원전 쪽에서는 우리의 기술이 오늘 1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그리고 히토류라는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 외에 BHI,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고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는 JS링크가 일단은 대장주로 꼽히죠. 오늘 12% 넘게 오르면서 3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섹터가 조금 더 압축이 되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체인 구성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요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대량 양산과 이 상업화 체제로 돌입했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격적인 경영진 교체입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에 집중하던 벤처 체제에서 벗어나 상업화와 대량 양산 기술에 익숙한 경영진으로 물갈이를 했는데요. 조만간 다가올 상장 시기를 앞당기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로봇의 손익분기점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10만 대 이상을 팔아야 이익이 나지만 로봇은 들어가는 부품 수가 자동차의 3분의 1 수준이라 10,000대만 양산해도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그룹 전체 장기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내세웠고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와 생태계를 구축해서 테슬라와 함께 로봇 대량 양산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포트에 첨부된 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밸류체인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락스의 핵심인 액추에이터와 헤드 모듈은 현대모비스가, 그리고 바디와 팔, 다리는 화신이 맡았고요.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에는 HR 만도와 SL이 부품을 공급합니다.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로봇주로 재평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우리는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로보틱스 랩 밸류 체인도 있는데 로보틱스 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는 별개로 현대차와 기아 연구개발 본부 직속으로 움직이는 핵심 로봇 사업부입니다. 이 로보틱스 랩이 밀고 있는 이동형 플랫폼이 몸에 두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밸류체인으로는 라이다에는 SOS 랩, 배터리에는 삼성 SDI, 엣지칩은 디벡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개항 전기가 각각 공급을 하고 위탁 생산은 SL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로봇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련 수혜주들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신이랑 SL이 유독 강한데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1시 이후로 심상치 않게 움직였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신 8%, SL이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신과 SL 등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로봇 밸류체인에 이제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얼마나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철강 섹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철강 쪽도 강한데 여기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철강 기업들이 기나긴 업황 침체를 뚫고 각기 다른 주주환원과 이 체질 개선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단연 대장은 포스코 홀딩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들과의 약속을 뚝심 있게 지켜내고 있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의 2%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 의결했고 주당 10,000원의 기본 배당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본업인 철강 쪽에서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세대 공정, 수소 환원 제철을 그룹의 게임 체인저로 내세워서 탈탄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극홀딩스입니다. 자본 구조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데요. 자사주 2.2% 소각과 함께 2대1 무상감자 그리고 5대1 액면 분할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실제로 최저 배당 기준을 상향하면서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완벽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제철입니다. 배당금은 한 주당 500원으로 축소가 됐지만 그 자금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 등 핵심 인프라에 쏟아부으면서 중장기 경쟁력을 닦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텔레방에 오늘 철강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이제 업로드가 됐었는데 그중에 최근 글로벌 철강주들 강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감산으로 인한 공급 과잉 해소와 미국 및 인도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라는 쌍끌이 호재가 지금 존재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철강주 투자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나 신일본제철처럼 고부가가치 친환경 강판 비중이 높고 강화되는 보호 무역 장벽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철강주도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유독 강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은 축소가 됐지만 그 돈으로 미국 쪽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도 철강이다. 이 투자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유독 철강주 안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동국제강도 오늘 4%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와 뉴스 중요하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조선 이야기를 좀 꼽아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조선 관련 업종들이 모처럼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 자체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60조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다시 좀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순히 이제 경기 회복 국면이라기보다는 이익상이 확인되는 구조적인 상승 구간이 올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의 조선업은 보통 이제 수주 모멘텀이 들려올 때만 좀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개선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까지 저가 수주 물량들이 거의 이제 소멸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선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마진에 대한 이익성 자체가 완벽하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LNG 사이클이 다시 좀 붙는 상황인데, 미국의 LNG 프로젝트 확대랑 친환경 교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고부가 선종 중심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의 어떤 경쟁력이 다시금 이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사이클의 가장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가 결국에 미국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관련 모멘텀인데, 단순한 어떤 상선 모멘텀이 아니라 전략 산업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수주 모멘텀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전략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산과 같은 경우들도 좀 붙을 수가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조선 업종을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잘 거친 만큼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다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이슈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미 투자 관련 수혜 섹터로 조선을 꼽아 주셨습니다. 그럼 조선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확실히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 산업의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15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은 하나오션을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조선주라기보다는 이제는 미국의 전략 산업에 올라타 있는 조선과 방산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분기 실적만 보면은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실적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좀 들여다 보게 되면은 성과급이 2,300억과 그리고 특수선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7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상선 마진만 보게 되면은 두 자릿수 중반까지 마진이 굉장히 체질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금 어떤 숫자가 좀 증명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수주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지난 2023년부터 24년간 어떤 수주를 했었던 고성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매출에 반영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이익 자체가 1조 한 후반 정도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이익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잘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조 선수 인수를 50억 달러 투자하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미국 군함 시장과 가장 접근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부각되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나 중동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특수선 파이프라인 자체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가 매출 인식과 미국의 군함 진입, 그리고 특수선의 어떤 글로벌 확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 추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소개해 주셨던 HD 현대, 두산이 모두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 HD 현대의 경우에는 지금 지주사에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조선과 관련된 모멘텀도 다방면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추세 연속을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목표가 달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두산의 어떤 CCL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이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 목표가 110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중에 어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좋은 정보 같은 경우들은 네이버 밴드에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제가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 날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네이버 밴드의 향후 일정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메이저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